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주의 바람소리입니다. 오늘은 소띠에 대해서 불편한 인연, 악연이라면 악연이랄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운명을 헤아릴 때 12상생, 여기 12상생 12달이 있죠. 그 다음에 365라는 글자에서 36금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6금, 동물 금자입니다. 금수할 때 금. 을 더하여 그 사람의 평생 발달과 식록의 방향을 펼쳐보면서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소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지만 소띠에 관해서 뱀띠 사와 닭띠 요와 소띠 축 삼합이 있습니다. 이 세 글자가 모여서 삼합을 이루는데 이 삼합이라는 거는 1, 2, 3월은 봄이요 4, 5, 6월은 여름이요 1, 2, 3월은 봄이요 4, 5, 6은 여름이요 7, 8월은 가을이요 10, 11, 12월은 겨울이라는 세 글자가 모여서 4계절을 이루고 바람을 바꿔가며 각각 숫자가 합을 하면서 고유의 기운을 바꿔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소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악연이겠죠. 소띠와 좋은 인연에 대해 뱀띠가 있었죠. 그와는 다르게 뱀띠생 소띠생 축, 이 두 글자만 있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이렇게 그럼 세 글자가 모여서 삼합을 이루는데 요 글자가 닭자가 빠져도 뱀사와 축소만 이렇게 있어도 암록 합을 하고 있는 기운으로 있다. 숨은 닭유의 그 기운이 작용을 한다 합니다. 닭의 기운을 우리가 암록이라고 합니다. 암록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용어를 우사신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용을 소와 뱀이 있는데 신적인 기운으로 합을 갖고 와서 공로가 있다. 닭도 공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는 축소띠가 뱀띠를 보면 합작의 물상을 지어 복록이 있다 했는데 닭과 축소의 합은 그 복록의 작용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같은 그 합의를 할지라도 닭유는 소축에 유는 축소에 입고되는 까닭의 의미가 다르다고 한 겁니다. 입고란 어두운 창고에 들어가서 본분을 잃는다. 자, 들판에 이렇게 뛰놀던 닭을 닭장에 집어넣으면 해충이나 이런 걸 잡아먹지 못하고 꾸벅꾸벅 줄기만 하겠죠. 그런 의미로 모든 걸 자연에다가 대비하면은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또한 소자의 칼도 우도할개가 있습니다.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을 때가 있다. 우도할개란 작은 일을 향해서 어떤 때 요만한 일을 향해서 크게 힘을 쓰니 황당무계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행동이다. 그래서 합은 합이겠으나 같은 합이라도 합으로 묶여서 기반이 된다. 기반, 굴레기, 보삐, 소말 같은 게 이렇게 굴레에 있으면 자기 활동을 잘 못하죠. 그래서 서로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니 그러기에 팔자의 축, 소띠는 닭띠와는 뱀띠보다는 조금 거리를 둬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몇 년 전 우리나라가 온 나라가 광우병,
광우병, 미칠광이죠. 소호, 질병, 병병. 광우병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어떤가 싶어서 한번 시청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닭유와 소축의 합으로 대개 이 광우병의 논란은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같이 확산이 됩니다. 요번에도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소와 닭이 합을 해서 병을 일으킨다. 광우병, 미친병. 그래서 인수, 사람 인자에다 짐승수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금수라고 했죠. 이것도 동물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같이 병에 걸려서 높은 아주 매우 무서운 그 전염병이 확산될 때 우리가 광우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자만 붙었지만 여기 유축을 갖고 오기 때문에 같이 닭과 조류 인플루엔자와 광우병이 같이 이렇게 합을 해서 확산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두구육은 원래 우두, 여기 보십시오. 우두마육. 양두구육은 원래 우두마약 마육이라는 말로 바뀐 겁니다. 양두구육은 원래 우두마육이 바뀐 말입니다. 이것은 표리가 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속은 변변치 않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표리는 말이나 행동 거지에 겉과 속만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건강하냐, 질병에 걸려 아프냐를 판단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환자냐, 의사냐, 이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병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삶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투자를 했는데 저 사람 말대로 내가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망할 것이냐, 이런 거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팔자에 대한 거를 물으러 오는 것이겠죠. 자, 축소띠와 그 오말띠가 만나면 서로 상하게 된다. 자, 이런 관계는 음식의 궁합에도 적용이 되니 우리가 무슨 떡을 했는데 금방 시달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느 과일을 넣었는데 과일과 과일끼리 냉장고에 넣었어도 상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 사람끼리 만나서 쉬게 되면 어떡해요? 저 삼성 에버랜드의 푸바오가 어떡해요 하죠. 여러분들이 혹시 더운 날에 좀 재밌으라고 해봤는데 어차피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물 한 잔 좀 먹고 자, 여름이니까 우리가 한밤에 여름의 뜨거운 날 전설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으시시시시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전설의 고향에 귀신이 나옵니다. 그거를 귀문이라고 합니다. 귀문, 귀신귀. 귀신이 들락거리는 문, 귀문. 나 쟤만 보면 미치겠어. 그런 인연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문으로 넘어가서 추고. 말띠와 소띠는 귀신이 둔다 해서 귀문이라고 하는데, 말띠오가 소띠의 추기를 보면은 묘공에 들기 때문입니다. 묘지. 제가 써놨죠, 여기. 묘공. 자, 이런 악연으로, 다음 악연으로는 축, 소와 미, 양이 보면 그 충을 본다면 충미, 충이라고 명리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축소가 쥐와 나란히 합을 이뤄서 우리가 낚시를 하는데, 쥐하고 이제 소가 쫙 앉아서 낚시를 하는데 그냥 양이 쫙 와가지고 이제 낚시를 하는데 탁 망태기를 던졌습니다. 근데 그 낚시터에 소하고 쥐가 있는데 양이 와가지고 그 소의 망태기를 막 뜯어먹는 겁니다. 막 뜯어먹고 난리를 치니까 쥐도 다치고 소띠의 망태기도 잃어버린다. 그래서 축과 양은 충의 양은
재물의 손익이 교차해서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진다. 큰 손실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소띠와 합인 듯 하면서도 거리를 둬야 하는 닭띠, 유띠, 그 다음에 왼수 같은 소띠와 말띠의 추고 기문, 또 충미충, 소띠와 양띠가 충을 해서 서로가 큰 손실을 일으키는 그런 충. 그래서 유축은 합이지만 거리를 둬야 한다. 추고 기문이다. 충미가 충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팔자든 행과 불행이 예수제, 행과 불행이 담겨 있으니 자기 그릇을 찾아가면 성공은 아니더라도 시련의 무게는 덜어지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덥지만 이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생전 예수제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소띠, 충, 말띠, 충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 생전 예수제의 의미는 그 공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내용이 좀 다소 딱딱해도 들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과학이 종교이자 신앙이 되어가는 시대인데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나 존재를 얘기하면 그냥 미신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의도적으로라도 미신으로 치부해버리는데 참 안쓰러운 이야기죠. 눈에 보이는 증명만을 과학의 1차적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 한계가 있기도 할 것인데 과학은 이미 현상의 메커니즘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런 원칙으로 보자면 실제 있는 현상이 정말 1000만분의 1도 정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규명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이 영역을 어떻게 과학이라는 걸로 다 밝혀내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적 영역의 부사의한 일들을 조상님들은 직관과 통찰로 설명하게 되는데 을사년은 음력 6월에 윤달이 들어있음을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얘기해 왔듯이 윤달이 들면은 집을 대수선하든지 조상님들의 산소 묘지터를 손질하고 이장도 합니다. 이는 신명들이 윤달에는 활동을 쉬기 때문에 특별히 동티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이장을 하죠. 자, 1년 12달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도 13달을 관장하는 신은 없다 해서 윤달을 주요 의미로 삼았겠죠. 그 의미가 정말 자중합니다. 이때 불가의 대표적인 행사 중 생전 예수제를 지냅니다. 여기 생전, 날생자, 전, 살아, 생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미리 스스로 제를, 결국 천도제의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를 지내는 의식으로 생제라고 합니다. 생제, 제를 지낸다. 또 이렇게 제도 쓰죠. 이렇게도. 자, 그래서 이거는 생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윤달을 공달이라고 하잖아요. 덤달, 푼달, 여벌달 뭐 이렇게도 하는데 내 스스로를 위해서 내 명을 마치기 전 자신이 시황들에게 부처님 옆에 시황들이 많이 있죠. 재판을 치러야 할 업보를 미리 따끔하는 것이다. 요즘 시대에 있어 생전예수제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저 월강사 법주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00일상은 물론 3년상까지 지내고 또 3, 5제 지내서 49제는 그 자손들의 당연한 도리로 여겼는데 그러나 요즘은 천도제를 가볍게 여기고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뭐 또 7일이고 49제 나는 몰라 초제 막제 나도 이런 것도 몰라 하는 판국입니다. 자식에게 유언을 남겨서 재산을 몰려줘도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종교들이 다르다는 의미로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에서는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나를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러니 이 윤달을 여러분들 어찌 그냥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이거를 알고요.
생전 예수제에 관한 찬탄의 글을 살펴보면 봄에 뿌린 하나 알의 씨앗은 가을에 가서 1000만 개의 씨앗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제의 공덕을 치유하고 그 권속을 청하면서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 전생에서 진 빚을 갚아 또 공덕으로 복을 기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바로 염라대왕 아시죠? 그분은 특히 시황 중에서도 재판장 역할도 하고 계시니 명을 마치고 온 자들을 다시 이승으로 보내는 판단을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생전 예수제의 공덕은 10가지 복으로 정리가 되니 이 법주의 생전 예수제의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선에 대한 업을, 좋은 복을 닦는 거를 다들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월강사 법주의 바람소리였습니다.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